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을 떼다, 학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을 떼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요즘 사람들은 잘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질이라는 질병 자체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근절되었기 때문이죠. 자, 학질을 떼다라는 말에서 이 학을 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학질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게 되는 이 학질에 걸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나은 경우를 학을 떼다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쓸 때 흔히 지금도 학을 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WHO 세계보건기구가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정해서 세계에서 감염 질환 중에서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말라리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이런 날로 정하고 있을 정도로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러한 감염 질병입니다. 자, 이 말라리아의 우리말이 학질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급성 열성 질환이 되겠는데요. 오한이 왔다가 또 발열이 왔다가 하는 더웠다 추웠다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망률도 대단히 높았던 병이 되겠고요. 현재에도 이 발생 국가가 87개국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많은 지역에서 발병이 되고 있고, 특히 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동남아시아 지역들이 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붉은색 표시가 바로 이 위험 지역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이 잠재적으로 그러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 말라리아의 과정들을 소개해 놓은 걸 보면, 이 말라리아라는 것은 반드시 모기에 물려야 감염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감염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기 속에 있다가 모기에게 물리게 되면 사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간에 머물렀다가 이 적혈구에 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균이 이렇게 유포되어 있다가 모기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열대 지역을 여행한다, 아프리카를 여행한다든지 하게 될 때 황열병 주사와 더불어 이 약을 꼭 먹게 마련이죠. 저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이 말라리아 예방약을 꼭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특히 이 열대 지역을 여행할 때에 이 말라리아에 대한 조심을 꼭 해야 되고,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퇴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사망자가 2배 이상 이렇게 폭증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말라리아는 위세를 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 학질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상에서 나오게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학질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 굉장히 위세를 피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풍토병화되었었던 말라리아가 20세기에 들어서서는 1960년대 이후에 아주 급속하게 감염률이 줄어들어서 70년대에 오게 되면 사실상 말라리아가 박멸된 상태에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말라리아 감염은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 말라리아 모기가 증식될 수 있는 이런 물이 저수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집약적인 농경에서 특히 많이 발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계단식 농가 같은 경우 물을 저장해 두기 때문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기의 유생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조선 후기에 와서
특히 그 전국적으로 수리시설이 확충이 되게 됩니다. 특히 모내기 농법이 보급되게 되면서 이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수리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학질이 많이 유행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회적, 환경적 배경이 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와 더불어 이렇게 농경지의 확대와 더불어 화전이 일궈지면서 산에 인목 축적이 급감하게 되면서 나무가 없어지는 이런 벌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민둥산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이 학질의 확산과 관련이 대단히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북한산 지역에도 이렇게 민둥산이 돼서 나무 한 그루 없는 이런 상황들이 거듭되는 것 또한 이 학질의 유행과 관련이 깊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서양 의사 중에 한 분인 이 알렌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립병원이었었던 이 제중원을 위탁 경영하게 되었을 때 1년 동안 경영을 하고 난 뒤에 1886년에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서 이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진단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것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이 학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행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학질이 대유행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조선 후기에 이 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 고인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늪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기가 증식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 이 학질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대단히 많이 보급이 되게 되니, 그때 보급이 된 약이 바로 금계랍입니다. 바로 이게 금계랍이 되었고요. 그 덕분에 이 학질에서 결국 학질을 떼고 학을 떼고 살아남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금계랍이 나와서 노인들이 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행가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우두법이 보급되어서 천연두로부터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학질과 금계랍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많은 책에서 기록에 남게 되었고요. 20세기에 와서는 미 군정기에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DDPT가 보급되게 되면서 결국 이 학질이 결국 단절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것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DDT가 살충제로서 많이 보급되어서 살포되었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거제도 포로소용소에서 DDT가 살포되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이 DDT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말라리아를 퇴치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말라리아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은 아마 절대적으로 이 식량난에 빠졌던 북한이 새롭게 식량 증산을 위한 계단신농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북한 지역에 민둥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 말라리아의 확산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모기들이 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하에 오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도 이 말라리아가 매년 이 많은 희생자를 가져오고 있는 중요한 질병이고,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는 학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학을 떼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라리아인 학질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